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고조선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 어떤 게 있을까요? 비파형 동검, 고인돌, 단유세문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 유물은 모두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사만의 강력에서 출토되는 고조선의 유물이고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외에 단유세문경 같은 경우에는 21cm 정도 되는 크기의 선만 13,000개가 넘는 청동 거울입니다. 가히 고대의 나노 기술이라고 할 만한데요. 현대 기술로도 새기기 힘든 단유세문경은 첨단 과학으로도 풀기 어려운 불가사의라고도 합니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 잘 알고 있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멋진 건국이념인데요. 사실 홍익인간은 환국으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죠. 환국, 배달, 고조선으로 이어진 우리의 본래 건국이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8조금법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으로 고조선의 8개 조항으로 된 법률인데요. 교과서에서는 일부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4만가지의 내용만 실려 있는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당고기에는 8조법의 내용이 모두 남겨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조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려주는데요. 바로 47분의 당군 중에서 22번째 당군인 색불루 당군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8조법을 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개 조항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상까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고대 국가로서 형태를 갖춘 문명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본뜻 문자가 고조선 문자인데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아무 기반 없이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옛글자를 모방한 것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옛글자를 모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옛글자가 바로 고조선의 가림투 문자인데요. 환웅청은 때 수메르의 쐐기 문자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앞서는 세계 최초의 문자인 녹도문을 창제했고 이것을 고조선 3세 가륵당군 때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가림투 문자입니다. 당군세기에 기록된 가림투 문자가 훈민정음의 원형이라는 것은 가림투 문자와 훈민정음은 24자가 같고 문자의 제작 원리도 같은 데다가 세종대왕의 스승이 당군세기 저자인 이암 선생의 손자라는 점 또한 이를 짐작케 합니다. 또한 당군세기를 보면 별자리 관측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진 50년 오성칠우라고 해서 무진 50년에 오성이 별자리 루 주위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천문 기록은 아무리 오래전 기록이라도 천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그 기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대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결과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기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인데요. 고조선 시대의 천문 관측 기록을 남길 정도로 뛰어난 조직과 문화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고조선은 중국, 일본, 북방민족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씩 간략히 살펴볼게요. 환당고기에는 고조선과 중국의 대외 관계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요. 고조선 때 하상주 왕조의 출현과 성립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초대 당군왕검은 우에게 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9년 홍수를 극복하고 그 공덕으로 하나라를 열 수 있게 하였고 13세 흘달 당군은 하나라의 멸망과 은나라 개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5세 솔라 당군 때는 주나라 개국과 관련된 기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군조선의 정치적인 개입하에 중국 왕조사의 흥망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본 건국사를 보면 그들은 만세일계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천황가를 말합니다. 천황의 첫 시장인 신무천황은 사실 당군조선 시기의 장군인 협야후의 이야기인데요. 협야후 배반명 장군이 당시 외열도로 건너가서 해적을 평정하고 스스로 천황에 올랐다고 합니다. 신무천황은 주로 삼조고와 같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당군세기에는 35세 사벌당군 때 엄파부랍이 웅습을 평정했고 36세 메르당군 때 협야후 배반명이 외열도를 평정하고 천황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엄파부랍은 신무천황의 아버지이고 신무천황의 어릴 때 이름이 협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환당고기의 정합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흉노, 돌걸, 몽골 등 동서 문명을 연결을 하고 세계 판도를 뒤흔든 그 북방민족의 개척사에 대해서도 환당고기는 전하고 있는데요.
임금께서 열양지방의 욕살, 삭정을 약수지방에 유배시켜 감옥에 가두었다. 후에 용서하여 그 땅에 봉하시니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오사구 당군의 제2원류는 갑신년이다. 임금께서 아우오사다를 몽골리안으로 봉하셨다. 혹자는 지금의 몽골족이 그 후손이라 말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조선은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중국의 왕조사, 일본의 건국사, 그리고 북방민족의 객석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뿌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역사,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죠? 오늘 정리할 3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 홍익인가는 황국으로부터 배달국가 고조선으로 이어진 건국 이념이다. 두 번째, 표지 유물뿐 아니라 팔조금법, 가림토 문자, 천문관측 기록 등은 고조선의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세 번째, 중국 왕조사와 일본의 건국사, 그리고 북방민족의 개척사는 모두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전성기였던 고조선, 다시금 되새겨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